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10월 14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기분 좋은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이 곧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고비가 지나고 나면 시장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한 그런 반전의 흐름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오늘 그 가능성을 좀 보신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큰 주목이 됐던 CPI, 자, 이 빅 이벤트가 지났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반전이 나왔고,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역대급 위기가 곧 역대급 기회를 가져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오랜 시간 주식을 22년 하면서 이런 역대급 위기들, 정말 어려웠던 시기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좋은 기회들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늘 저가의 주식을 샀다고 해서 기회를 잡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웠던 폭만큼 시장은, 그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 그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에 어떤 흐름이 뭐가 있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같이 또 살펴보시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할 종목군들은 또 뭐가 있는지,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역대급 바닥을 잡아내서 시간 투자를 해서 큰 성과를 내려면 망하지 않은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가장 화려할 때까지 보유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은 가장 화려한 종목군들이 있기는 하죠. 저희 쪽에서 가장 화려한 종목은 한미글로벌이 가장 화려합니다, 지금. 하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죠? 제가 지난 22년간 경험한 바로는 위기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기회의 강도 크기는 더 컸다는 게 분명합니다. 곡소리 나게 죽인 종목들이 억소리 나게 오른 종목들이 많다는 거고, 그 기회에 먹을 폭들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미증시가 말이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지다가 2% 넘게, 거의 3% 가까이 2.8%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간 소위 잭스놀 이후로는 가장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S&P 500 한번 보실래요? S&P 500도 가장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장중에 2% 넘게 떨어지다가 2.6% 올랐고요. 나스닥은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3% 떨어지다가 2% 올랐으니까 이 폭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엄청난 큰 이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살펴드리고 그 다음 오늘 드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이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우리 코스피입니다. 2.3% 올랐지만 사실 지수보다 체감지수가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4%나 올랐습니다. 어제는 폭락 맞았거든요. 증시가 폭락이었습니다. 어제 소위 주식을 던졌거나 또는 포기한 분들은 오늘 정말 후회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주식을 뺏긴 분들, 파신 분들은 후회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통은 이런 위기의 장은 최저점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만들게 주지 않습니다. 그죠? 예. 최저점을 쉽게 누구나 공감하게 주지 않습니다. 예. 그죠? 자, 오늘 투자 유체별로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은 대량의 매도를 진행해서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이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대량의 순매수, 이 수급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왜 올랐느냐 아시겠지만,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CPI입니다. 우선 내용부터 한번 보시는데, 제가 오늘 뻐꾸기에 올려드린 글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CPI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8.2가 나왔습니다. 예측치 8.1이었는데 소폭 상회를 했다. 전달에는 8.3이었다. 그러니까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근원, 코어는 6.6%니까 예측치를 0.1 상회했다. 전달 대비해서는 0.3이나 올랐다. 여기 보이시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뻐꾸기에 뭐라고 그동안 올려드렸습니까? 이번 주에. 자, 우리 시장이 이 CPI,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지 않으면, 그죠?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지만 크게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 9월 CPI는 전년 대비 8.2%, 예상치 전월 대비 말씀드린 코어. 자, 일단 예상치를 상회한 CPI와 증시 반등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8시 46분에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좀 정리해서 일단 예상치 상회한 CPI와 증시 반등에, 그러니까 미증시 반등이겠죠. 생각을 해보면 CPI 상승폭이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았다는 점. 네. 최근 시장이, 그죠? 예, 최근 시장이 CPI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고, 쇼크냐 컨센서스 수준이냐, 쇼크면 크게 빠졌던 것이고요. 그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전날에 삼성증권도 그렇고 JP모건이 굉장히 전망치를 어둡게 내놨어요. 예를 들면 CPI가 JP모건이 제시했던 건 이런 겁니다. 자, 8.3% 상회하면, 그죠? 예, S&P 500 기준으로 5%가량 폭락할 거다. 그죠? 8.1에서 8.3 수준이면 한 1.5에서 한 2% 하락할 거다. 근데 시장에 의외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예.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불확실성을 미리 반영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헤드라인이 먼저 빠지고 코어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내려왔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CPI에서 가장 중요한 큰 항목이 주거비입니다. 이 셀터. 이게 33%인가?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 경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지표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미국의 주택 경기가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뉴욕인가요? 원룸 렌탈 임대료가 월 500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정도 분위기입니다. CPI에 반영되는 데이터 특성상 주거비 성장 둔화가 실제 반영되는 시간이 걸린다. 그죠? 자, 무엇보다도 이번 CPI 발표로 11월 FOMC에서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100bp 가능성은 낮고, 올해 금리 목표 4.25에서 4.5%인데 이 상단 4.5%를 다시 수정해서 상향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미 여기까지는 다 반영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로 해서 이미 시장이 극단적인 과매도 영역에 있었다는 게, 그죠? 우리가 미증시가 공감했던 거고요. 또한 실적이 잘 나왔다. 그죠? 뭐 델타도 그렇고 도미노도 그렇고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느리지만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 호실적을 보이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안도감, 쇼커버링, 그죠? 이런 것들이 오늘 증시를, 미증시를 끌어올렸다, 크게. 다만 또 다른 악재 또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영국 문제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큰 시장의 변화는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가 핵 사용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물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겨울이 지나면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예측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영국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영국 총리가 다시 추가적인 감세안 철회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자, 이거는 시장에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물가와 금리 인상,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바뀌었다.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실적, 경기, 유럽. 그죠? 실적, 경기 이쪽으로 옮겨갔다. 자, 골드만삭스가 올해 이번에 그 코어는 6.6%가 나왔죠. 그죠? 네. 연말 6%, 코어는 6%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9%, 3% 아래로 떨어질 거라. 그죠? 물론 이게 2% 아래로 가는 건 우리는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전망대로라면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말로 갈수록 연준의 피봇 기대감은 커져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는 정말 한번 좀 중요하게. 자, 이거 헤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어입니다. 파란색하고 회색.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도 잘 보십시오. 그죠? 여기도 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꺾여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코어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도 잘 보십시오. 여기. 자, 보통 여기 보시게 되면 CPI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코어가 나중에 주저앉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헤드라인은 지금 꺾였어요. 지난번 9.1로 그죠? 하고 내려오고 있고요. 좀 느리지만 어찌됐든 지금 빠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코어는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도 보면 특히 주거비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요. 이게 빨간색은요. 이 주거비 렌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안 꺾였잖아요. 그죠? 이게 안 꺾였습니다. 그런데 회색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회색은 얘기가 다릅니다. 회색은 뭐냐면 젤로우 주택가격지수 임대료 지수라고 그래갖고 CPI 임대료의 선행 지표입니다. 얘는 이게 핵심입니다. CPI 임대료의 선행 지표. 그죠? 이번에도 주거비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야, 안 꺾였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CPI의 이 임대료 선행 지표가 바로 이 진로우, 진로우 주택가격 지수, 자, 임대료 지수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미 그죠? 선행에서 빠지고 있다. 결국에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내용입니다. 과거 위기의 공포 국면을 보면, 그죠?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해갖고 금융위기, 2011년 미국 국가신용등이 강조되고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가 증시 폭락했죠. 돈 풀다가 미국이 드디어 이제 곤치고 시작할 것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서 증시 폭락했죠. 실제로 2015년 가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고 특히 중국 증시가 붕괴 우려에 폭락했습니다. 2018년은 하락폭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때는 미중 패권 싸움,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8년도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 여파는 2019년까지 갑니다. 그죠? 2019년까지. 2019년에 갔다가요. 2019년 12월에 1차 미국과 중국 무역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게 2019년 12월이고요. 그때 이 기대감으로 야, 이제는 좀 얘네들이 싸움을 조금 멈출 거야. 그래서 증시가 크게 반전이 나오는데 다시 코로나를 두들겨 맞으면서 2020년 3월부터 폭락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 과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이 가장 무겁고 많이 빠졌고요. 두껍습니다. 그 위기가 그만큼 강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시장은 돌릴 때 그죠? 엄청난 속도로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봅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긴 절대 투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때가 가장 공포스러웠죠. 이때 신용장구가 전체 19조 중반에서 쭉 빠졌습니다. 그죠? 지금은 16조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라고 하냐, 난타전의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폭락 나왔다가 급반등 나왔다, 다시 급락했다가 급반등 나왔다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제 물가지표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11월 달에 중요한 이슈들은 그죠? 이달 말에 있는 PCE 그리고 10월이죠. 그 다음에 11월 다음 달에 FOMC 한 차례 있고요. 12월에 그러니까 금리 목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번에 75 올리고 다음 달에 50 올리면 이 끝이야. 정점은 여기는 것이죠. 그죠? 11월에 한번 올리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변했습니다. 그죠?
지금 엄청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모두 종료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올 겨울이 큰 분기점이다. 지금 5분기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이 6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분기에 시장은 저점을 잡고 내년도 기대감, 왜? 증시는 최소한 반년을 선반영하니까요. 그죠? 네. 지금은 낙폭 과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기술적 반등이 가장 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증시 안정.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 보시죠. 증화펀드 이달 투입. 이 중에서 10조 규모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금융지주 몫이 5조다. 그죠? 네.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은 뭐 우리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좀 외치고 있지만 뭐 이 정도도 뭐 증시에는 그래도 뭐 조금 더 좀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질 것이고요. 특히 기회 종목군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역대급 폭락 이후에는 역대급 상승, 그러니까 상상 초월하는 종목군들이 오르게 됩니다. 기존에는 시장에 강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주에 시장에 강했던 종목은 뭐냐? 예를 들어서 사이즈 큰 것 중에서는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 2, 3가 강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이었죠? 이날 금요일입니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바닥이다. 그 SK하이닉스가 여기입니다. 제가 매수 의견 드린 게 바로 여기죠. 그리고 국고초에서 SK하이닉스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죠?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돌고 있다. 지금 업황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실적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감산, 경기 침체 우려로 감산을 시작한 게 핵심이다. 그렇게 저점을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역대급 위기 이후의 기회는 항상 가장 최악인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최악을 잘 찝어내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여기였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는 최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저는 레버리지도 바닥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종목 중에 성우하이텍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성우하이텍. 그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우하이텍은 여기 5,000원에서 대략 한 5,500원 사이가 매수 자리고, 그런데 증시가 폭락하면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손절하고 끝내겠죠. 하지만 나는 이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저 꼭대기에 사지 않았다. 기껏해봐야 여기입니다. 그죠? 근데 말이죠. 이번에 이 4,000원 자리에서 이 자리는 다시 바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소재를 양산한, 그죠? 하고 있다. 적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있던 거고요. 그죠? 다만 반영이 안 됐던 것이죠. 알려지지 않았고. 다 죽여놓은 다음에, 곡소리 나게 다 죽여놓은 다음에 억소리 나게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상한가 잔량이 얼마입니까? 한 200만 주 되나요? 그죠? 막판에 한 130만 주 정도 되네요. 그죠? 그죠? 낙폭 과대입니다.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엄청나게 빠졌다가요. 게임주도 마찬가지 기회가 올 겁니다. 내년도. 하지만 바닥은 내년에 만드는 게 아니겠죠. 자, 네옴시티 이슈도, 그죠? 얘는 뭐 사실 낙폭과대 섹터가 아니에요.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 제가 13,000원대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더 샀죠. 여기. 그죠? 여기 13,000원이었고요. 여기 지금 30,000원입니다. 오늘 31,000원입니다. 그래도 저는 매도하지 말고 계속 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중소형 라인에서 그래도 개별 테마죠. 지금 네옴시티는 2029년에 네옴시티에서 아시안 동계올림픽도 열린다. 개최를 한다. 그리고 지금 전체 규모에서 사업비에서 대략 발주는 2%, 3%가 채 안 된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후속으로 최근에 유신도 많이 올랐죠. 이렇게 더 오르겠죠. 그런데 저는 한미 글로벌 다음에 히림. 자, 결국엔 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튀어나가고 뭐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됐던 거죠. 이건 제가 이거 7,000원 다시 바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순식간에 9,000원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곳 밑 하단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물량만 뺏긴 겁니다. 돈만 잃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예. 그죠? 낙폭과대 섹터에서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장비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케인 같은 것도 그죠? 바닥입니다. 지금 이 네오박스 구간이 최근에 바닥을 만드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엔터주 쪽에서 뭐 YG 엔터, JYP, 뭐 SM 이런 애들도 다 낙폭과대 섹터였죠. 그죠? 그다음 미국에서는 지금 리오프닝 소비주들도 좋고 반도체 좋습니다. 성장주들도 그렇고 서서히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정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 이 상승만 가지고 시장이 바닥을 쳤다?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저는 바닥권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나 이런 것도 이 구간이 해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그죠? 그리고 금리 인상의 정점도 곧 만들어질 거고 이미 시장에 대부분 다 반영했다. 시장에는 지금 신선한 악재는 없다. 다만 이제부터는 연준 위원들, 인사들의 멘트들에 또 뭐 좀 일일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들 그리고 낙폭과대 매력들 그러면서 올 4분기를 지나고 진짜는 내년이다. 그죠? 자, 물가가 통제권으로 간 이후에 긴축은 필요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지나면 그래도 올 연말을 기점에 금리 11월에 오르고 12월 하면 연준의 어떤 속도 조절, 그죠?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죠. 피복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 연초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고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고 비관론자들의 얘기고요. 비관론자들은 명성을 얻을지언정 돈은 못 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급 하락의 정점 부근에 와 있다라는 이런 제가 그리는 역삼각형의 정점 부근에 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낙폭과대 대형주들도 여러분들한테 큰 성과를 줄 것이고 중소형 라인에서도 그죠? 앞으로 반년 안에 큰 성과를 내게 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끈질기게 붙들고 가시고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제가 요거 하나 좀 공지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거 요 서비스 내용 하나 좀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주 말고 스몰캡 그리고 특히 중소 라인에 있는 그죠? 왜 낙폭과대 중소 라인에서 앞으로 큰 성과를 낼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좀 전에 우리 오늘 성우하이텍 같은 것도 상한가에 갔지만 물론 성우하이텍이 시가총액이 작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스몰캡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억 1000억짜리 할 수는 없고요. 성우하이텍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4000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대략 한 이 정도 수준 전후에 있는 종목군들의 앞으로 그죠? 성과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미글로벌은 우리가 대략 한 뭐 시가총액 한 1000억 초반인가요? 예, 지금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이현상의 골드칩 요거는 10월 24일에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시장이 너무 많이 죽여서 이제는 이쪽에서 정말 큰 기회가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시장에 숨겨진 스몰캡 특히 낙폭과대 지금 많이 오른 거 말고 낙폭과대 엄청나게 죽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2022년 그러니까 10월 24일에 시작해서요. 그냥 올해 연말까지 그냥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요겁니다. 그죠? 예, 한 달에 7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해서 또 문자로 가장 빠르게 사연을 드리는데 여기 투자 포인트하고 기업 개요 전략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자세히 적어 드릴 거예요. 예. 요거 시장에 숨겨진 스몰캡 그죠? 기회가 되는 종목들 앞으로 많이 노려야 됩니다. 특히 지금이 가장 최악이니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말이죠. 예. 자, 요거는 저희가 ARS 1688에 5849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뻐꾸기에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코엑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시간 동안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하고요. 약 500분 정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3년을 준비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전략을 얘기해 드릴 거고, 시장의 반전 시그널이 뭐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이 정말 큰 기회가 될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